소원을 내려놓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려놓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법칙이 어떤 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소원 성취를 해나가면 좋은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무의를 실천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물이나 소원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려놓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마끼아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메리카노는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마끼아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의식하고 그리고 바란다라고 소망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끼아또를 원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원하는지 나의 욕망을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원으로 의도를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지나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욕망과 의도에 너무 지나친 중요성이 담기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반대의 전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소원에 이렇게 캔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집착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집착의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의 현실에 의존하게 된다거나 현재의식에서 나의 자아의 목소리가 말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라던가 내가 손에 꼭 넣어야 한다라는 집착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뭔가 결과에 대해서 꼭 손에 넣어야 된다라는 지나친 중요성이 담겼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소원까지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현재의식의 자아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각인해야 한다. 많이 듣곤 하잖아요. 우리가 문워크 때 소원을 올리는 것도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달림에게 소원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이렇게 현재의식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과 잠재의식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미래를 최종 목적지로 잘 정해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마음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그 상태 쪽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정말 간절한 상황을 가져옵니다. 원래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절할수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네거티브 감정, 집착하는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나의 행복은 없을 거야. 나는 이 소원을 꼭 손에 넣어야 해 라는 머스트의 감정이나 지나친 욕망의 감정을 영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어도 난 충분하다라는 마음 상태요. 우리는 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별자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죠. 천칭자리의 심볼, 그러니까 천칭자리가 상징하는 테마가 바로 밸런스 감각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소원을 이룰 때 천칭자리처럼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소원 성취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루지 못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밸런스 감각을 잘 맞추면서 소원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의식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무의 감정으로 나는 지금도 충분해 라는 마음 상태로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우리의 감정과 감각들이 현실 창조의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착을 하는 마음으로 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연애하는 상대에게 어프로치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 상태가 충만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이라면 그때 행동했을 때는 대부분 결과가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기력이 다운됐을 때 행동하는 것과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 상태가 충만할 때 행동하는 것,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어 끝에 올리는 그 소원문은 손으로 적는 것이지만 그 손으로 적을 때 나의 감정이 반영되는 것이 성취에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적는 것이 끌어당김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어 끝에 올리는 소원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소원문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소원 성취에 큰 파워가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정말 마음 상태가 나의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포기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와 동기에는 엄청난 성취 파워가 있어요. 작은 동기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를 갖는 순간, 의도하는 순간 나는 소원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에서는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 주입하면 잠재의식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설정했다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처음의 스타트는 이렇게 의도와 동기, 바로 이것만으로도 시작이 되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루고 싶어, 정말 해보고 싶어,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는 순간 바로 그때 이미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에게 마키아토는 상관없듯이 원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의도이자 소원이며 이룰 수 있기에 미래에서 그것을 이미 손에 넣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동경하는 것도 그렇고 질투하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향하지 않는 사물은 의도된 적도 이룬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떤 것에 향했다라는 것은 전생에 그것을 한번 이룬 적이 있든 아니면 내가 현생에 이룰 가능성이 있든 미래에 그것을 이미 이룬 상태든 어떻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작가를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정말 작가가 되어 있다거나 현생에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뭔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물에게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에는 마음이 절대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투하는 감정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누굴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동경의 마음이 강해진다면 부럽다라는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래에 나는 그것을 이미 손에 넣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런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아무리 저 직업이 되게 훌륭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멋있다라고 말해도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멋있다거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저는 그 직업이나 그 사람과 인연이 없다라는 거겠죠. 나랑 인연이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서 나의 성취를 보았다라고 인식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무리일 거야. 됐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감정으로 내려놓는 것은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보았다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시로 저의 예지몽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저는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제가 강사가 되는 것을 꿈에서 본 적이 있었고요. 뭔가 편집을 하고 뭔가 열심히 발신하는 장면을 꿈에서 보기도 했었어요. 강사 꿈을 가장 먼저 꾸었고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이 꿈을 꿨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편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일본어 강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제가 강사에 대한
목표를 세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편집하는 장면을 꿈에서 봤을 때도 컴퓨터 정말 싫어했고요. 정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는 것만 좋아했던 내가 뭔가를 편집하고 발신한다?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지몽으로 그렇게 꿈을 먼저 꾸었고 그 모습을 봤고 어느 날 제가 자연스럽게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꿈에서 봤던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왔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장면은 제 생각에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사로 활동할 때 다른 꿈이 있어서 다른 거에도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전혀 겹치지 않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수년 전에 꿨던 꿈이 이거였구나. 제가 꿈속에서 열심히 발신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채널이 지금 엄청 대형 채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꿈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현재 불안한 일이 생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럭키님들은 어떠신가요? 럭키님들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꿈에서 마치 미리 본 것처럼 지금을 나아가시면 돼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져도 걸어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봤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문워크를 활용하시고 상상의 파워를 활용하시고 문장으로 아침마다 아침일기로 확언을 작성해 보세요. 나는 보았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1차에 합격했다, 3차 최종에 합격했다. 이런 것을 계속 거듭 확언하시고 상상하시고 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 자신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라는 감정과는 정말 다른 감정입니다.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의도하고 내려놓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의도는 할 수 있지만 내려놓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의도하고 그 의도의 시간 이후에 갖고 싶은 마음과 원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욕망이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좌절하고 집착하고 무너지고 눈물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재에 대한 소중함,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 나는 지금도 너무 충분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 상태랑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감사, 나의 가족에 대한 감사, 나의 일에 대한 감사, 게다가 이런 감사의 마음 상태가 커지면 나의 과거 트라우마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내려놓기의 단계이고요. 이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집착하지 않게 돼요.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내려놓기의 마음 상태일 때는 정말 감정이 평온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방방 뜨는 그런 오버스러운 기쁨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했어요. 이대로도 너무 충분하고 뭔가 감사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근데 그 행복이 두근거림이나 설렘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평온했어요. 그냥 잠들기 직전 같은 평온함? 아, 이대로도 참 충분하고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고 이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소원 성취를 이루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작 단계다라고 했을 때 욕망을 어느 정도 하셔도 돼요.
집착의 마음이 있어도 돼요. 집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원이 캔슬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집착했어도 다음에 나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또다시 미래는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각인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돼요. 강력하게 소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날이 와요. 바로 지금처럼요. 감사의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런 날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포기할 때는 저도 이걸 느껴봤었는데 뭔가 패배자 같고 뭔가 허무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막 이런 감정으로 내려놓을 때가 포기했을 때였어요. 이런 거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약간 네거티브의 감정도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구별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포기한다라는 감정은 허무함이나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이 들고요. 내려놓기라는 것은 나를 비추는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져서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나의 소원이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려놓음과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성취 장면이 나타났을 때 감동의 눈물이나 놀라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런 감정이었어요. 기쁘긴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감동적인 눈물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룬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막 눈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근데 눈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감정이 뭘까? 기쁘긴 하지만 참 뭐지? 이런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소원을 이루었을 때 우주에 막 튀어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정말 간절한데 막상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담담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루어졌어?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런 담담한 감정이 아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소원들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딱 맞는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소원 성취?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소원 성취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왔구나, 지금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쁘지만 뭔가 튀어오르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들 코멘트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재회 소망을 정말 간절하게 의도했었는데요. 재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런 감정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맞아? 지금 남자친구가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 마음 상태가 이제는 재회의 소망을 이루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행복해,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 잠수를 탔던 그의 행동들, 예전 같았으면 원망스럽고 미움으로 남았겠지만 제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쯤에는 전혀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지금 마주하는 이 모든 상황을 진짜 다 끌어안을 자신이 있어. 너무 고마워.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진짜로. 갑자기 그가 찾아오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의도한 건 맞지만 나 이제 괜찮은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성취 타이밍이나 전개되는 흐름은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잠재의식은요, 언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가장 베스트일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타이밍은 잠재의식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장면을 의식하더라도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우주에게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놓기 단계로 가는 과정 안에서 나 자신을 붙잡아 준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고 감사일기를 루틴화 했는데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함을 느꼈고 커피 한 잔에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가 있다라는 거 정말 당연하지만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한 머리, 튼튼한 팔과 다리 다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부족한 거, 결핍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정말 힘들었고 힘들 때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없는 거에 많이 관심을 쏟았어요. 그런데 제가 재회 소망을 의식할 때 정말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시선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루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감사하려고 처음에는 의식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의 습관을 21일 동안 유지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 달, 두 달 노력하다 보면 정말로 나의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겠죠. 나의 감사의 마음 상태가 최고치에 도달하면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도 초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상을 초연하게 넘기다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높아질 때 반대 현상으로 뭔가 시비를 걸고 제 에너지를 다운시키려는 존재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나의 에너지 때문에 끌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가 높아질 때는 긍정적인 것이 끌려오기도 하나 부정적인 것들도 끌려오기도 하거든요. 나의 빛이 강해지면은 정말 다 끌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감사일기도 매일매일 쓰고 있었고 감사의 마음 상태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을 때라서 흔들리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감사를 할 때 하나의 팁인데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물에 대한 디테일, 감사하는 과정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빵이나 커피 이런 먹을 거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냥 빵이랑 커피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때 제가 떠올렸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빵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어떤 사람이 빵의 재료를 사서 또 반죽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배송을 해서 가게까지 당도해서 그리고 내 손에 들어왔다. 이런 디테일한 과정을 떠올려 보면서 음미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년 전에 따고 나서 항상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 커피 콩을 받잖아요. 원두를 받는데 분쇄해서 받을 때도 있고 제가 갈 때도 있지만 뭐 바빠서 요새는 분쇄해서 거의 받아요. 근데 분쇄해서 온 커피를 딱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거를 다 콩을 볶아서 그리고 이거 분쇄도 해주시고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서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이 시간도 너무 힐링된다. 맛있는 초콜릿이나 빵이랑 같이 먹어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내가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 짜증을 내고 결핍의 마음이 향하고 이랬던 악습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수차례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 마음 공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도서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식만 보는 걸로는
나의 내면을 다 바꿀 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셔야 돼요. 실천해서 내가 피부로 느꼈을 때 하고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현상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어드바이스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계속 실천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동안은 잘해왔다가 혹시 요새는 감사의 마음 상태가 많이 무너졌어요. 요새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많이 다운됐어요. 분명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도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매직데이 때 정말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는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드라마 보면서 막 힐링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막 고마워해요. 이런 드라마 만들어줘서 고마워. 출연하는 배우들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네거티브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대로 현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 저를 안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소원 성취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물건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거쳐왔는가. 그렇게 의식해서 보면 똑같은 커피도, 똑같은 빵도 당연하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현상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만월이 오기 전에 우리 럭키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촬영을 했고요. 처녀자리 만월 시즌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시즌이면서, 그리고 또 만월이라서 감사의 마음을 의식하면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좀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럭키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